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장엽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매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 황장엽 선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황장엽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시를 받아가면서도 자기가 할 이야기, 쓰고 싶은 것을 써서 세상에 알리려고 할 때 저는 월간조선 편집장으로서 그분을 비밀리에 만나기도 하고 그분이 쓴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낸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였습니다. 햇볕 정책을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우리 황장엽 선생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13년을 사셨는데 그중에 10년 동안은 좌파 정권 하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황장엽 선생은 우리 민족사의 이 지성사에 오래 남을 분입니다. 이분은 목숨을 걸고, 아니 가족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김덕홍 씨하고 같이 오는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오심으로써 부인은 자살하고 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숙청돼가지고 아마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 아들, 그리고 제자들을 희생시켰다. 그런데 찾아온 한국이 그를 반기기는커녕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좌파 정권이 끝나고 한 2년 계시다가 80 후반에 더 가셨습니다. 저는 이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계실 때 가장 자주 만난 기자이기도 하고 수많은 인터뷰도 하고 그분에 대한 책도 내고 했는데 요사이 다시 황장엽 선생이 생각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가면서 자유를 지켜내고 사유재산권을 지켜내고 평화를 지켜내고 그리고 통일을 이룩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할 거냐 하는 이 고민을 하면은 그 답을 누구한테서 구해야 되느냐? 황장엽 선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황장엽 선생은 많은 책을 쓰신 분이고 많은 말을 남겼는데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분처럼 깊게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이 황장엽 선생은 유명한 분들처럼 항상 이 말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폐부를 건드리는 거죠. 저는 황장엽 선생이 남긴 말을 가지고 아는 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황장엽 선생처럼 강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념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 무장이 안 된 정치 집단은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황장엽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그걸 더 쉽게 풀면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
즉 이념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이냐는 것을 구분하는 눈이다, 이런 뜻이죠. 이념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공동체에 해가 되고 득이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적이 누구냐, 동지가 누구냐, 동맹국이 누구고 적군이 누구냐를 들여다보게 하는 시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미국에 한 번 딱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국제 담당 비서를 했으므로 외국을 많이 갔습니다. 일본에도 온 적이 있고요. 그러나 미국에 간 적은 없어요. 미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니까 2003년으로 기억됩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좀 멍청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과연 위협적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황장엽 선생의 이야기가, 그것은 독사가 과연 물 것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타임지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주의 명언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독사가 과연 물 것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때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 등이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주국가들이 독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 등이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주국가들이 독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해도 북한 정권을 보장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 정권 뒤엎는 걸 도와줘야죠. 독재, 그 보통 독재도 아니고 전체주의, 세습 독재를 민주국가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독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념인, 우리의 정체성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 등이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주국가들이 독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황장엽 선생이 살아계실 때 미국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가서 만나게 했더니 미국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는 김정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즉시 황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재자로서는 A 학점이고 정치인으로서는 F 학점이요.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은 뛰어나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바보란 말입니다. 2008년 촛불 시위를 한참 할 때 황장엽 선생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재가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는 반항의 씨를 말리는 3대 멸족제도, 즉 김정일이가 온갖 전횡을 일삼는 국가독재이고, 남한은 좌익들의 선동에 넘어간 시위자들로 하여 대중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독재고 남한은 대중독재다. 이 대중이 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갔다. 이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치명적 약점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2004년 강연회 때는 이렇게 진리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리 좋아하는 사람을 진리패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지식인들은 분석과 비판을 주로 한다. 남북한을 보는 데서도 그러하다. 그들은
남북한을 똑같이 비판한다. 스탈린 독재보다도 더한 김정일 독재의 약점과 자유로운 남한 사회의 약점을 놓고서 다 같이 비판하여야 지식인의 자격이 있다는 듯한 태도이다. 남한 지식인들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다. 절대적 진리에 미치지 못하면 북한도 남한도 비판한다. 비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들을 진리패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총구 앞에서도 그런 진리 타령만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양비론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남한, 북한 다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지식인들이 특히 많아요. 남한도 나쁘고 북한도 나쁘다. 자신은 마치 남북한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그 경계선에 사는 인간인 것처럼. 더구나 김정은 세습 정권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비론의 그 위선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지식인들은 분석과 비판을 주로 한다. 남북한을 보는 데서도 그러하다. 그들은 남북한을 똑같이 비판한다. 스탈린 독재보다도 더한 김정일 독재의 약점과 자유로운 남한 사회의 약점을 놓고서 다 같이 비판하여야 지식인 자격이 있다는 듯한 태도이다. 남한 지식인들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다. 절대적 진리에 미치지 못하면 북한도 남한도 비판한다. 비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들을 진리패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총구 앞에서도 그런 진리 타령만 할 수 있을까? 이 황장엽 선생은 2009년 4월에 인간중심 철학 원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서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독재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찾아가 막대한 외화까지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고는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참다운 평화의 수호자인 동맹국을 멀리하도록 한 햇볕 정책 주창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 행위를 감행한 위선자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위선자랍니다. 이 황장엽 선생은 통일 대전략이 있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아마 이렇게 통일이 될 겁니다. 황장엽 선생의 통일 전략은 또 간단합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봉건적 반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보는 관계 속에서 인권 문제를 무기화하여 평화적 공존이 아닌 평화적 경쟁을 지속, 그들을 남북의 한민족 속에서 고립시킴으로써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권고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과 친북 세력의 연대를 경계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장엽 선생이 남긴 이 말은 죽지 않고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들이 이겨내는데 정신적 무기, 이념적 무기로 쓸 수 있는 명언들의 보고가 황장엽 선생의 의로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냐.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무기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황장엽 선생은 가족과 제자들을 다 희생시키고 한국에 왔고, 결코 편한 생애를 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남긴 책으로서, 남긴 말로서 우리 민족사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